관심 많은 꼬마. 오늘 좀 특이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형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수들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어요. 유영철 같이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사형수들이 서울로 호송됐습니다. 아니 뭐 감옥이야 옮길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감옥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 집행장은 몇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구치소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집행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연쇄 살인범들을 갑자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서울 구치소로 한 대 모았다는 거는 약간 의미심장하죠. 물론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형식적인 조건은 일단 갖춘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형제가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활하는 게 과연 옳을까?입니다. 일단 사형 집행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유럽연합이라고 하죠. EU가 워낙 사형제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쪽과의 무역 문제도 좀 걸려 있고 그리고 국가가 개인들한테 서로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뿌리 깊은 반론이 좀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정말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전에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거는 사형을 한번 시키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였어요. 불가역적이라고 하죠. 다른 형벌들의 경우에는 감옥에 아무리 오래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뭐 돈으로 보상을 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제대로 된 보상은 아니긴 하지만요. 사형의 경우에는 집행을 해버리면은 그 이후에 그 판결이 아무리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사형제 폐지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기도 하시죠?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던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프로파일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형제 폐지가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권일용 프로파일러나 이수정 교수님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되게 자주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연쇄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장기간 감옥에 있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형수라고 하면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그 위세를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자기가 사형당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인 연쇄살인마 강호순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형이라면 과연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박지성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트 폭력으로 연인을 살해한 범인이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뭐 반성문도 제출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지고 나서 반성문을 계속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뭐 어차피 무기징역이겠지, 나 죽을 일 없겠지 하고서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공포 때문에 막 반성문을 제출한 거죠. 물론 저는 그게 진짜 반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형을 두려워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범죄자를 처벌할 때는 처벌하는 목적이 그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응징이고 두 번째는 교화예요. 범죄자를 왜 응징하시는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범죄자를 왜 교화하냐, 벌 줘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해요.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면 대부분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하잖아요. 그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근데 교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겠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손해고 피해예요. 그 범죄자가 이뻐서 교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갈 비용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교정시설 내에서 교화를 하는 거거든요. 교도소 내에서 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재교육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사형수들은 뭐 교화해야 안 된다 쳐도 더 큰 문제는 만약에 그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응징이 안 된다면 과연 국가가 제대로 된 형벌권을 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사형수 또는 사형수 가족에게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국가라는 공권력이 대신 제재를 해줄 테니까 그거 믿고 사적 제재하지 마라고 한 건데, 만약에 사형수들에 대한 응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연 사적 제재를 하지 말라고 말할 명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례로 유영철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교도관들을 거의 뭐 갖고 놀다시피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교도관들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형수들을 응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사형이라면 과연 그것을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실제로 미국은 26개 정도 주에서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거든요. 일본 지하철에서 독가스를 살포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던 사이비 교주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좀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정말 오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뭐 위원회라거나 아니면은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특정 소수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지금 당장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건 아닌데, 그것 또한 마지막 옵션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수정 교수님도 지금 사형을 집행하자라는 게 아니라 껍데기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도 비슷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는데, 아무튼 이런 사형제가 필요 없어지는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